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교단의 유충국 신임 총회장을 만나 사역계획과 포부를 들어봤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CCM 찬양 사역자 동방연주가 데뷔 15년 만에 첫 단독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성장주의와 물질주의에 빠진 한국교회, 이를 벗어나기 위한 대안적 교회운동을 살펴봅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을 위해 가정과 교회를 연계하는 교회교육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10월 1일 희년 실천주의를 맞아 희년함께가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장로교단 중 가장 먼저 정기총회를 치른 예장 대신교단. 올해는 교단 통합 이후 처음으로 구 대신교단 출신 목회자가 총회장으로 취임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유충국 신임총회장 체제의 대신교단,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홍희연 기자입니다.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총회를 마치고 한 회기 사역을 시작한 유충국 신임총회장. 유 총회장은 구 대신교단 출신 총회장으로서 소속 교회의 화합을 첫 번째 목표로 삼았습니다. 가장 논란이 됐던 교단 명칭 문제도 총회 현장에서 일단락된 만큼 항소심 결과에 따라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잡음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왜냐하면 임시총회를 하게 돼 있고 또 구 대신 측은 다 내려놓는다 그랬기 때문에 만약 패소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적절한 준비를 지금 해나가고 있으니까 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대신은 이번 총회에서 한국기독교연합에 가입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분열된 한국교회 보수 연합기관을 하나로 묶는 데 역할을 감당할 계획입니다. 종교인과세 문제는 자발적 납세로 결의를 이끌어냈지만 세무당국의 구체적인 문제 제기를 이어나갈 방침을 세웠습니다. 특히 교계 내에서 대립하고 있는 동성애 이슈에 대해 유충국 총회장은 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들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국가를 위해서도 그렇고 신앙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것은 반드시 막아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 교단도 그들과 교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지침을 내려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 총회장은 이 밖에도 눈앞으로 다가온 총회 회관 입주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8천여 교회로 성장한 교단 위상에 걸맞은 체계적인 연금 제도를 마련해 소속된 교회들이 복음 전파 사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사명, 사무곡 등으로 크리스천들에게 널리 사랑받고 있는 동방연주가 라이브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이번 콘서트는 동방연주의 첫 단독 콘서트일 뿐 아니라 희귀병 아동을 돕고자 마련돼 더 특별한 의미를 갖는데요. 동방연주는 전신이 마비되는 희귀병을 앓고 있는 문영락 군의 가정을 돕기 위해 콘서트를 열게 됐다며 어머니와 아들이 같은 병에 걸려 비용 부담 때문에 아들만 약을 복용하고 있는 열악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동방연주가 문영락 군의 가정을 돕기 위해 콘서트를 마련하자 슈퍼밴드와 노아합창단 등 많은 문화사역자들이 참여의 뜻을 밝혔습니다. HS 엔터테인먼트 은희승 대표는 크리스천의 콘서트는 상업적 목적이 아닌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열린다는 점에서 다르다며 이번 공연은 좋은 취지에 동참하면서 대표적 찬양사역자인 동방연주의 무대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동방연주의 15주년 기념 첫 단독 콘서트는 오는 10월 15일 KBS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구티비 수요기획 순서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의 현 주소를 짚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봅니다. 역사상 유례없는 부흥을 이뤄온 한국교회. 하지만 급격한 성장과 함께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것 아니냐는 지탄을 받기도 하는데요. 교회의 본질 회복을 위해 한국교회가 펼쳐온 대안적 교회운동을 살펴봅니다. 윤인경 기자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의 적폐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특히 양적 성장주의는 한국교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2011년에 시작된 교회 2.0 목회자 운동은 대형 교회와 스타 목사가 아닌 건강한 작은 교회를 지향하는 목회자들의 모임입니다. 교회 2.0이 매달 여는 원래 포럼엔 각기 다른 교단에 소속된 목회자들이 다양하게 모입니다. 이 자리에선 흔히 듣는 단편적인 목회 성공 사례가 아닌 목회 현장에서 수년간 고민하며 실천해온 경험들이 공유됩니다.
교회 2.0 목회자 운동의 목회자들은 보통 교회 목회자들이 갖고 있는 권위를 많이 내려놓고요. 또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자기의 권한이나 혜택을 많이 양보를 한 거죠. 그런 차원에서 만인 제사장주의 사상을 가장 실천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단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종교개혁의 중요한 정신 중 하나는 바로 교회 내 권위주의와 계급주의를 타파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도 장로도 없이 모두가 평신도로만 구성된 겨자씨 교회에선 한 달에 한 번 성도들이 직접 강단에서 설교를 합니다. 또 예배의 축도는 모든 교인들이 손을 잡고 동그랗게 서서 서로가 서로를 축복합니다. 간사라는 이름을 제외하고 직분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위원장하고 총무란 건 있지만 그건 이제 직분이 아니라 말 그대로 직함인 거죠. 파트를 그냥 그 해에 이렇게 맡아주십시오 하고 부탁드린. 지금 한국 사회에서 본다고 하면 그래도 성서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공동체의 모습이나 이런 거에 많이 합치하는 부분이 있는 교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대안적 교회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작은 규모의 교회를 추구합니다. 남보다 크고 강해지려는 것보다 작지만 서로 나누고 섬길 때 평화와 연합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교회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고자 하는 대안적 교회들의 의미 있는 움직임에 기대와 관심이 집중됩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교회 교육을 어떻게 이끌어야 할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이에 교회학교 교사와 교역자, 부모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회학교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박상진 교수는 교회학교 위기의 1차적 책임은 교회교사나 교역자가 아닌 부모에게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교수는 부모들은 자녀를 학원에 보내는 것처럼 주일 아침 교회학교에 보내는 것으로 신앙교육을 한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교회학교에 보내는 것은 일종의 위탁일 뿐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부모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담임 목회자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담임 목사는 부모가 세속적 가치관이 아닌 기독교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부모를 교육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선 교회 교육 현장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도록 돕는 교회 교육 컨설팅 시간도 마련돼 교회들이 겪는 어려움에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둔 10월 1일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바로 기독교인들이 성경 속 희년 정신을 되새기고 서로 실천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희년 실천주일인데요. 희년 함께가 이를 기념하기 위한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은진교회 김유준 목사는 하나님은 부채 탕감과 노예 해방, 토지 반환 3가지 가치를 통해 희년 정신을 실천했다며 우리도 희년 정신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나님께선 안식년의 토지 산물을 원주인이 아닌 땅에 권리가 없는 고아와 과부들이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며 한국교회도 빚에 허덕이는 성도들을 위해 복지 혜택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희년함께는 희년 실천의 일환으로 지난해 4월 희년은행을 설립했습니다. 지금까지 1억 8천여만 원의 무이자 저축금이 모여 청년 고금리 전환대출 사업과 공동주거지원 대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윤인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 내슈빌의 한 교회에서 괴한에 의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최소 7명이 부상당했다는 소식입니다. 2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범인은 차를 타고 교회 주차장에서 내린 뒤 주차장에 있던 여성에게 먼저 총격을 가했고 이 여성은 병원으로 호송됐으나 곧 사망했습니다. 내부 총격이 벌어진 직후 한 교회 관계자가 범인에게 달려들었고 몸싸움이 벌어지던 중 범인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호송됐습니다. 가톨릭 교단의 보수파가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이단을 퍼뜨리고 있다고 비난하는 서한을 보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가톨릭 뉴스 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보수 성향의 가톨릭 신학자와 사제 등 62명은 개혁적 성향의 교황이 이혼자와 재혼자에게 영성체를 허용하는 등 이단을 퍼뜨리고 있다는 진정서를 교황청에 제출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조지프 쇼 박사는 신학자들은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 사람들에게 설명할 뿐 아니라 오해를 바로잡는 역할도 한다며 서한에 동참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교황에게 시정 요구를 취한 것은 1333년
교황 요한 22세 이후 처음으로 이를 두고 교황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주최한 위안부 콘텐츠 공모전에서 프랑스인의 작품이 대상을 차지해 눈길을 끕니다. 공모전은 위안부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기 위해 개최됐으며 만화와 영상 등 총 74점의 작품이 접수됐습니다. 대상을 받은 아나벨 고도의 작품 위안부는 실존 인물들의 증언을 종합해 재구성한 만화로 주제 이해도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나벨은 위안부 문제를 널리 알리고 피해 여성들을 돕고 싶다며 만화가 그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편 국제연대위원회는 유네스코에 2,744건의 위안부 기록물을 신청했으며 다음 달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샴 쌍둥이를 낙태하지 않고 출산한 부부의 결정을 두고 온라인에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임신 초기 초음파 검사로 아기가 샴 쌍둥이임을 알게 된 크로거 부부는 의료진의 낙태 권유에도 출산을 결정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부부는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왔다며 낙태는 생각해보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샴 쌍둥이가 겪을 힘든 삶을 생각하지 않고 부모가 이기적인 결정을 한 것이라며 비판하는 사람들과 힘든 결정을 내린 부부를 응원하는 사람들로 나뉘어졌습니다. 부부의 친구들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아이들의 치료비를 모금하고 있지만 의사들은 주요 장기가 붙은 채 태어났기 때문에 분리수술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국의 우수학교를 평가하는 한 유명 출판사가 트랜스젠더를 고려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학교 평가 기준에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수학교 안내서의 책임자 버나뎃 존은 대부분의 학교들은 트랜스젠더 학생을 위한 화장실이나 교복에 관한 정책이 미흡하다며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아이들은 이런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 전학을 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크리스천 교육학자 크리스 맥거버는 맞벌이 가정에서 아이들은 성에 대한 문제를 혼자 생각하게 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교사들이 트랜스젠더에 대한 교육을 한다면 아이들에게 큰 혼란이나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부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희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강원도 철원의 한 병사가 부대 복귀 중 머리에 총탄을 맞아 숨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군 당국은 이번 사건에 대한 초기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해당 병사는 도비탄에 총상을 입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비탄은 총에서 발사된 탄이 딱딱한 물체에 부딪혀 튕겨난 것을 말합니다. 사고 당시 부대 내 사격장에선 12명의 병력이 사격 훈련을 하고 있었지만 누가 쏜 탄에 맞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군 관계자는 훈련을 진행한 부대 측의 안전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 1주년을 맞은 가운데 올해 상반기 국내 500대 기업의 접대비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업체에 따르면 500대 기업 가운데 접대비를 분리 공시한 139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반기 접대비는 총 97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법 시행 이전인 지난해보다 15%가량 줄어든 수치입니다. 특히 같은 기간 해당 기업들의 매출이 6.3% 증가한 점은 눈길을 끄는 대목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접대비 내역은 의무 공시사항이 아니어서 상당수 기업은 확인할 수 없었다며 하지만 김영란법의 시행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당국이 처음으로 노숙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에 10,000명 이상의 노숙인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중 거리 노숙인은 1,500여 명, 쪽방 거주자는 6,000여 명으로 집계돼 취약한 노숙인들의 생활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이들 중 남성은 74%, 여성은 26%였습니다. 또 50대 비중이 가장 높았고 20, 30대 청년 노숙인 비율도 8%를 기록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술과 담배에 의존하고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신규 노숙인 발생을 예방하는 사회 안전망 정비가 필요하다며 다양한 분야에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침신대 동성애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 교수연합이 동성결혼 합법화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동성애는 성경 속 창조 질서에 역행한다며 반기독교적 정서를 부추기는 동성혼을 위한 헌법 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성공회대가 국내 대학 최초로 남녀 구분이 없는 성중립 화장실을 만들겠다고 발표해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동성애자 커밍아웃으로 화제가 됐던 백승목 총학생회장은 성소수자뿐 아니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설립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일각에선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더 쉽게 발생할 것이란 우려를 표했습니다. 월드 휴먼 브릿지가 10월 15일 성남 탄천 일대에서 다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걷기 축제와 음악회를 진행합니다. 이날 행사에선 각국의 어린이들이 선보이는 합창 공연과 세계 음식 페스티벌, 전통 놀이마당 등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총회가 내달 31일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제29회 정암 신학강좌를 개최합니다. 종교개혁의 신학과 오늘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강좌에선 이순구 교수가 강사로 나서며 연극 마르부르크 회담 1호이고도 공연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